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긍정으로부터 시작된 기적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마주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모두 제각기 다릅니다. 보통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자기 자신보다는 남 때문이라 생각하고 모든 핑곗거리를 외부에서 찾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긍정적 재평가라는 것인데 동일한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부터 차이가 납니다.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이 어려움이 끝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도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우리도 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만하기 다행이야.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가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왜 저래? 짜증나. 미친 것 아니야? 성격 더럽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부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화내실 분이 아닌데 평소답지 않아서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부장님도 화를 내고 짜증냈던 일들이 부끄러워지고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인격이 변해간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직장 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또는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사안도 긍정적 사고를 통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위로받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칭찬했다고 칭찬하면 에너지가 폭포수같이 솟아오릅니다. 저는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내가 즐겨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힘이 들어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당신은 분명히 잘 해결할 거잖아. 당신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내잖아. 이 말이 의기소침했던 저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줍니다. 힘이 빠졌다가도 인정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힘을 다시 냅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요즘 일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모두들 힘들어하네요. 라고 답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장로님이 최고잖아요. 장로님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은 장로님이 제일 잘하잖아요.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세워주는 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대표님은 가능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남자 부장님이 하시면 끝장을 보시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아빠에게 물어보면 해결이 돼. 나의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내 친구란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지쳤다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새로운 꿈에 도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에 제가 더 힘을 내고 더 책임감을 가지며 더 끝없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조기 축구에 나가면 동순 형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는데 몇 년 동안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분이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의 말입니다. 약간 실수를 해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다음에 잘하면 돼. 좋은 패스나 골을 넣게 되면 진짜 멋진 패스였어. 역시 기대했던 대로야. 오늘 컨디션 아주 좋아 보여. 잘할 땐 축하의 말을 해주고 잘못할 땐 용기의 말을 해주는 동순 형님이란 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한 주변 사람이 동순 형님께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존중해주면 주변 사람도 존중해주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동순 형님을 통해 인생을 배우며 좋은 영향을 끼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상업지구 앞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의 34평 아파트는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입니다.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는 요즘 조기 분양으로 5년 만에 조기 분양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에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3년이 지났기에 2년만 있으면 입주자가 최우선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지가 워낙 좋아서 당첨되면 말 그대로 로또입니다. 얼마 전 입주자가 이사로 인해 빠져나가서 빈자리 20가구를 공고를 통해 모집했는데 20가구 모집에 880명이 시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워낙 치열할 것을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가구 모집하는데 내가 될 수 있겠어? 아마도 수천 명이 청약할 텐데 헛고생일 거야. 괜히 힘만 빠지니까 안 하는 게 좋아. 말 그대로 신청도 안 하면 100%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청약 신청이라도 하면
1%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처음 저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고 기다려보자라는 마음과 기대가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기대감으로 기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좋은 느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에게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번에도 분명히 될 것 같은 생각에 교육 시간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첨될 것 같다고 했고 진짜 되면 초대박이다 라고 발표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이 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저에게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880명이 신청해서 20명 모집에 10번째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청약한 사람들 다 찾아봐도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 당첨이 된 것입니다. 간절함은 기적도 만들어낸다는 사실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로또 복권이나 사놓고 말을 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생각에서 머물 수 있지만 실행하는 것은 곧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분명히 기회는 오고 그 기회가 당신을 변화시킬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탁구장에서 시합할 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탁구는 11점을 먼저 득점하면 1세트를 이기게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보통 3세트나 5세트까지 합니다. 군포에서 탁구 3부 선수가 평택 탁구클럽으로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1부를 치고 있습니다. 보통 1부가 3부 선수보다 실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3점을 잡아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반에 몸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 실점을 하다 보니 10대 0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해서 1점만 따자라는 생각으로 초집중해서 시합에 임했습니다. 한 점 한 점 추격해서 10대 5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상대방도 설마 10대 0에서 잡힐까 하는 방심도 있었고 저는 초집중해서 한 점만 따라붙자라는 마음으로 한 점 한 점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10대 9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상대방도 당황했습니다. 10대 0에서 10대 9까지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1점만 따도 게임이 끝나기에 집중해서 결국 10대 10을 만들었고 결국 2점을 연속 득점해서 12대 15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긍정적인 마인드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붙었던 것이 유효해서 연속해서 12점을 득점해서 승리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역전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이 실력도 있었지만 운도 있었습니다. 만약 열심히 쫓아가다가 상대방이 친 공이 네트에 맞고 넘어오거나 모서리에 맞아 엣지가 되면 탁구의 신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다행히 그런 행운이 10대 0이라 해도 상대방에게 일어나지 않았고 내가 공격하다가 단 한 개의 실수만 해도 게임이 지는 것이었는데 그 한 개의 실수가 없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속에 있더라도 반드시 기회가 오고 그 기회가 올 때 분명 위험도 같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 위험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임하다 보면 운도 따르고 더욱 집중하면 결국 목표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집중하고 간절하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재미있는 일화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꿈이 선명하고 열정이 넘치는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오픈마인드 스네임의 토지에 관한 방송을 보고 꼭 한번 찾아뵙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개인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정작 저의 스케줄 관리가 어려워져서 정중하게 거절은 했지만 본인이 현재 땅을 사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디벨로퍼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는 말과 대화 중 간절하고 절실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와서 거절하기 어려워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무실로 찾아온 김유정 씨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 여성이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학생 같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도 격려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김유정 씨는 울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서울 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지방에서 교대에 들어갈 정도면 공부를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초등학교 선생님은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김유정 씨는 이런 안정된 교사직을 포기하고 8년 동안 열심히 일한 학교를 나와서 새로운 꿈을 꾸며 세상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말렸지만 부와 시간의 자유를 향한 꿈을 학교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짓고 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사회에 나와 경매 공부를 하고 처음 했던 것이 임대 사업이었습니다. 허름한 빌라를 사서 인테리어를 하고 월세를 넣고 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키워갔습니다. 8년간의 교사 생활로 모은 종잣돈으로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했고 종잣돈이 많지 않아 소형 빌라들을 사서 수리해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형태로 그동안 수십 채의 빌라들을 사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발에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실제로 돈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종잣돈이 많지 않아서 가격이 저렴한 것들만 하다 보니 월세를 많이 받을 수도 없고 매수해서 수리하고 팔아도 구축이다 보니 몇백만 원 정도의 차익을 실현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금리가 올라 대출받은 이자가 상승해 결국 임대료를 받아도 그렇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고 세입자들과의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우연히 부동산 중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토지 투자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토지에 관련된 학원도 다니고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해보았지만 직접 사서 해보지 않는 이상 실력이 늘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곧바로 화성에 있는 토지를 사서 직접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나중에 건축까지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김유정 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김유정 씨와 같은 나이와 환경이었다면 안정된 학교를 버리고 저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창시절 꿈이라고 여겼던 교사가 되기 위해 하루 4시간씩 잠을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라는 꿈을 이루었지만 정작 본인이 생각했던 교사의 삶이 자신의 꿈과 멀어진다고 판단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꿈을 위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세상을 향한 자신을 향한 도전하는 모습에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김유정 씨는 처음 저를 만날 때도 행색이 남달랐습니다. 한눈에 봐도 특이한 점이 젊은 여성이 벤츠를 타고 고급 시계를 차고 토지 투자를 한다고 찾아온 것만 봐도 궁금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이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면서부터 도대체 이 여성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유정 씨의 이야기를 3시간 넘게 들어보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에 놀랐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청, 타오르는 열정뿐만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곧바로 실행하는 능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김유정 씨는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현재 농업법인 회사를 설립했고 부동산 법인 1개를 또한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4살에 결혼도 안 한 젊은 여성이 다양한 법인까지 설립하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았지만 이렇게 젊은 여성이 농업법인 회사를 설립했고 일반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일반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사고 파는 형태로 운영하는 사람을 보기는 했어도 농업법인까지 만들어 운영 계획을 하는 젊은이들을 보지는 못했는데 바로 제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소신 있게 말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나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일들이기에 낯설고 두렵고 방향을 잡기가 어렵기도 하기에 투자나 사업은 한번 잘못하면 곧바로 삶이 무너지는 엄청난 리스크를 경험하기도 하기에 김유정님께 조용히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본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또한 토지라는 분야가 광범위하고 잘못되면 모든 자산들이 묶여버리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보 시절 땅을 보는 눈이 없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고 많이 망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도무지 결정할 수 없을 때의 답답함을 이해합니다. 정확한 토지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다가는 건축이 되지 않는 땅을 사서 장기간 팔지도 못하는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수없이 망설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한눈에 곧바로 파악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군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사실 김유정 씨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땅을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습니다.
원룸이나 빌라처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땅이란 것이 소위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보통 쓸만한 땅은 몇 억씩 하기에 잘못 사면 그 땅을 다시 누군가에게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재가 없고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의 땅은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는 더욱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김유정 씨는 디벨로퍼가 되기 위해 땅을 사서 개발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다른 사람이 쉽게 살 수 있는 입지의 땅이 아닙니다. 특히 땅값에다 토목 건축비까지 합치면 원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3억에서 4억 원 정도 묶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열정과 패기도 좋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에 토목공사까지만 해서 매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공을 원한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따라해보고 더 간절하다면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해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촉망받는 젊은 청년이고 지나간 시절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몇 가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면 분명히 자신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지금 당장 유튜브 방송을 개설해서 채널을 키워가라고 주문을 했고 1년 안에 책을 꼭 집필해 보면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숨겨진 재능이 발견될 수도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김유정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유정 씨는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유튜브를 하라고 해서 그날 당장 유튜브를 시작했고 부동산에 관한 영상도 2개를 올렸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겠다고 생각만 하고 실제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목소리가 이쁘지 않아서, 얼굴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 영상 기술을 배우지 않아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몇 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김유정 씨는 어디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바로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조금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태어난 아기도 처음부터 걸어다니지 못했습니다. 기어다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반복된 과정 속에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붙어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처음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책은 내년에 반드시 출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의 실행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교대를 나와 교사 생활을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감하게 그만두고 그 어렵다는 경매와 임대 사업에 경험도 없이 뛰어들고 그리고 토지 투자를 위해 농업법인을 세우고 부동산 법인을 세워 운영하고 땅을 사서 직접 개발해보고 유튜브 방송을 해보라고 주문했더니 즉각 유튜브 방송을 개설해서 영상을 올리고 책을 집필할 것을 목표로 준비하는 이런 열정이 가득한 청년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에너지가 풍부한 청년은 곧 성공의 자리에 우뚝 설 것입니다. 이런 꿈이 있고 꿈을 향해 전진해 가는 사람은 절대로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목표한 꿈을 이루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성공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대하지 말고 혹독하게 게을러지는 모든 습관의 족쇄를 채우고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성공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열망이 가득한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고 달려갈 때 당신은 성공으로 가는 열차에 올라탄 것입니다. 제가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보고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좋은 투자처인 땅을 소개받기 위해서죠. 부자들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자산이 30억 이상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고 50억 원, 100억 원대 자산가들도 찾아오십니다. 자산가들은 자신이 가진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더 많은 자산을 만들고자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에 쏟아붓습니다. 전문 직업인인 의사나 회계사들도 오십니다. 1인 기업가들도 오십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없어서 절대 놀지 못합니다. 자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 회사 또는 병원 문을 닫아야 하기에 아프지 않는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 혼자 일을 하는 전문적인 경우가 많다 보니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수입이 끊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하는 일을 중단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수입이 없어진다는 불안감에 투자의 방법을 찾습니다. 특히 땅을 사서 노후를 준비하는 대책으로 생각해 많이들 오셔서 상담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부자가 되려면 노동을 통해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 시간의 값이 누군가는 최저시급 9,160원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시간당 5만원, 누군가는 시간당 10만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면 그 수입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시간당 1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을 창출할 수 없고, 이것이 두려운 분들이 이제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과 시간을 맞바꾸는 시스템 속에서는 당연히 시간당 페이가 높은 직업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껏 더 좋은 대학 나와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했고, 흔히 말하는 사자가 들어가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검사, 판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일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사업하면 망한다,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이 최고다, 공무원 하면 평생 연금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획일적인 교육으로 인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국 회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뛰쳐나와 반도체 회사를 만든 대만의 TSMC 모리스 창 회장, 야후 제리양 회장의 여행 가이드를 해주다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 회장, 대표직까지 하던 네이버를 나와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회장,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 자기 길이 아니라고 중퇴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까지 모두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도전을 선택했고, 도전의 결과물이 오늘의 그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보험 세일즈로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지금이 아니고요. 20년 전에 월 소득 1,000만 원이었으니 부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보험 세일즈로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월 200만 원을 받아도 살았고, 월급이 높아져서 3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었고요. 월 1,000만 원을 받아도 똑같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좀 적게 받으면 거기에 맞추어 살면 되고, 월 1,000만 원을 받으면 또 그 수준에 맞춰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월 200만 원을 받든 월 1,000만 원을 받든 부자는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을 억대 연봉으로 살아도 전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200만 원 받을 때보다 생활이 조금 윤택해진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좋은 차로 바꾸고 집도 조금 더 큰 평수로 높이고 아이들 유학 보내거나 학원비와 가회비를 쓰면 1,000만 원을 벌어도 200만 원을 받고 생활할 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먹고 쓰고 교육시키고 생활하다 보면 결국 저축하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옛날에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게 되어 있어서 지출 규모를 줄이면 200만 원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억대 연봉을 벌면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벌 때 아끼고 저축해서 시드머니를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부자는 영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사 때 가슴 뜨거웠던 열정들이 식고 나면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열정이 10년 내내 유지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의 제 삶은 어떨까요? 현재 저는 투자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으며 법인 4개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자 1년에 세금만 수억 원을 납부하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직장인은 몸이 아파도 출근해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지만, 지금 투자자의 삶으로 전환한 저는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수 있고, 출근하기 싫으면 안 하기도 하고, 여행하고 싶으면 언제든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일하지 않더라도, 아니 1년 내내 일하지 않더라도 투자해 놓은 제 자산이 일을 합니다. 굳이 노동과 시간을 맞바꾸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을 잘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해외여행을 할 때도 제가 사놓은 땅은 계속 가치가 상승하고, 사놓은 땅 주변이 개발되고 도로가 생겨나고 상가가 지어지는 그런 토지 투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으로 임장을 다니는 것도 재미있고, 토목과 건축 인허가에 대한 내용을 배워가는 과정도 재미있으며, 지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환호할 수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배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어서 이런 투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운이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부자 또는 성공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만남의 축복을 가져보는 것은 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의 축복입니다. 사기를 치려는 사람을 만나면 사기꾼이 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술꾼이 되고, 주식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면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성공한 투자자를 만나면 성공한 투자자가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결국 성공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있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밀한 수술은 최소한 몇천 번 이상 수술해본 의사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분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눈 감고 수술하라고 해도 정확하게 집도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수천 번의 수술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치가 아주 많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실패할 확률이 있는 곳에 제 몸을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에서 수천 번 성공했던 이 시대 최고의 멘토를 찾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실패할 확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투자를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투자 환경과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내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멘토가 필요로 합니다. 내가 아직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혼자 시도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내가 보는 안목과 멘토가 보는 안목에 차이가 있듯이 결국 내가 실력이 없다면 좋은 멘토를 찾아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토지의 전문가보다 지식이 많지 않고 경험이 많지 않으며 지역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개발 호재에 대한 검증도 부족합니다. 또한 땅의 지리적 특징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향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정확하게 전망할 수 없다면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관찰자 시점에서 멘토를 찾아 맡기는 것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를 가까이 하다 보면 점차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자자로서 부자가 될 것을 확신하고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가난을 답습하지 말고 가난해지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부동산 투자자로서 성공이 습관화된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삶을 동경하고 또한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는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고 내 인생에서는 아니 내 자손대에서도 절대 부자가 나올 수 없다고 단정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부자 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도둑질하고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현재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난 부자가 곳곳에 존재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남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부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한 가지는 바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직장인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투자소득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매월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지는 직장 월급 또는 공무원 월급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의 반열로 절대 갈 수 없다는 확실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우리가 거쳐온 교육 과정을 돌아보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학원을 가서 영어, 수학 과외를 받고 입시 준비를 했던 모든 것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이 되어 안정된 길을 간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는 길입니다. 월급 받아서 먹고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저축하는 돈으로는 올라가는 물가를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고객 이지영 씨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방법원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고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5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고 전세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투자해서 자산을 만들고 싶어 찾아온 것입니다. 아파트 투자를 할 기회도 있었지만 금융위기가 터지고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투자 타이밍을 계속 놓쳐서 지금까지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해서 아파트를 사면 빚을 진다는 압박감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고 대출이자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에 미루다 투자 기회를 놓친 분입니다. 그저 직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5억 원으로 분양했던 아파트가 어느새 10억 원이 되고 몇 년이 지나니 15억 원이 되어버린 현실을 보며 월급으로는 도저히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반면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지영 씨 친구들은 자신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저 그런 직장에 다녔는데 어느 날 만났더니 유명 신도시의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오피스텔도 보유하고 투자용 아파트와 재건축 분양권도 가진 흔히 말하는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지금도 열심히 법원에 출근하며 일하지만 친구들은 매일 카페에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맘카페 같은 곳에서 좋은 투자 정보를 얻고 임장을 다니면서 지금
지금보다 더 큰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며 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가난해지는 방법을 교육받아온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암기에 열을 올리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만 강조해온 우리의 교육 방식이 어쩌면 가난의 정석을 가르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가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교육 과정을 겪게 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절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중학교 때부터 여행을 많이 다니고 금융지식, 경제 흐름과 부동산,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했다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에 투자의 방향은 어디로 정해야 하고 새로운 개발 소식과 호재가 넘쳐나는 곳은 어디인지 향후 새로운 도시가 어디에 만들어지고 도로의 개통과 확장, 철도의 개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모이는지 정보를 얻고 이를 분석하는 노력들이 자신을 전문가로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절대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노력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한정된 시간에 노동 수입을 대입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노동 수입을 기반으로 한 시드머니를 잘 준비해서 오르는 땅에, 오르는 아파트에, 오르는 투자처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큰 자산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살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회가 와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고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경제적인 고달픔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노동에서 벗어나 마음껏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해보고 싶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꿈꾸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는 절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방법이 생각나고 그 방법은 새로운 사업 구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움직인다면 다양한 결과들과 마주할 수 있고 당신을 돕는 많은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만 머물고 결코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일과를 마친 후에 운동을 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걷거나 뛰면서 항상 유튜브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 듣곤 합니다.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너무 강렬해서 그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주인공처럼 행동하고 싶은 열망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남의 성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행동하다 보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스스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자신의 삶이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물론 몇 가지 일만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절대로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결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비판하고 한심하게 생각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믿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마음을 굳건히 먹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당당히 걸어가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미소를 지으면 친구가 생기고 얼굴을 찌푸리면 주름살이 생긴다고 합니다. 찡그리고 있으면 강하게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자신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함으로써 외로워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반면에 미소를 지으면 주위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면서 자신 역시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밝게 웃고 진심을 담아 자신 있는 태도로 다가가면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 하나만 바꿔도 주위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밝고 긍정적인 태도가 당신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열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의 모습대로는 살 수가 없다는 자각에서 출발해 자신을 변화시킬 열정의 도구를 찾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사생결단의 태도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은 누구나 가슴 속에 존재하지만 자신을 변화시킬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열정이 가슴을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슴이 뛰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저 인생에서 하나의 추억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인내와 불굴의 정신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실천이 더해진다면 그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약함과 타협하지 말고 스스로 정한 목표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참고 견딘다면 오래 지나지 않아 자신의 변화된 모습, 성숙되고 성장된 모습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재능은 많은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탄하거나 또는 세상이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의 재능을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옮겼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재능이 있든지 최선을 다해 그 재능을 세상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바람직한 결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용기를 가장 크게 시험하는 것은 어떠한 패배에서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계속 성공만 거둔다면 용기는 필요 없겠죠. 그러나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이 때문에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로 합니다. 실패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상심하지 않고 꿋꿋이 패배를 견디며 극복해낸다면 결국 성공은 찾아올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사귀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말과 행동, 생활 태도 및 습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새 당신도 그들과 비슷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 앞에 펼쳐질 성공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련과 후회를 접어두고 앞만 보며 열심히 일을 추진한다면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는 것만으로도 삶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환상이나 로또에 당첨된다는 등의 소원이 아닌 진정 당신이 원하고 인생을 바칠만 하다고 생각하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은 목적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매진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될 때에만 불행이 엄습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그 일을 넘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매 순간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졌다는 사실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면 진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한 번 졌다고 해서 아주 진 것도 아니고 평생 진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다른 복잡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 줄 알아야 이기는 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천하무적의 챔피언도 언젠가는 쓰러지고 세계 신기록도 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질 때가 있으면 이길 때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졌더라도 도전해 보았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과 실패를 했어도 도전해 본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도전해보세요. 못할 것 같지만 생각 이상으로 당신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미뤄놓은 취미생활이든 삶의 중요한 목표든 이제는 도전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삶을 향한 도전이 당신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제 자체를 싫어합니다. 어릴 적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문제 속에서 살아와서 그런가 봅니다. 초등학생들도 시험 문제를 싫어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시험 문제를 싫어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각종 자격 시험의 문제, 면접 문제,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에 늘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절대로 피할 수 없다면 문제에 맞서보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재미를 들여보면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면접에 대한 공포도 사실 경험하지 않았기에 어렵습니다. 면접에서 여러 번 낙방해보고 다시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문제를 풀어갔을 때의 희열을 맛보신 분들은 그 기쁨을 아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과의 갈등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살다가 노력해서 갈등을 잘 푼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지원군을 둘 수 있기에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대면하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자체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보험 세일즈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보험을 할 때가 29살 때였습니다. 사회생활을 그리 오래 해보지 않은 청년이었기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를 한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면 쉽게 상처받는 때였습니다. 역시 세일즈는 너무나 어려웠고 거절을 당하면 번번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거절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고객과 커피숍에서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고객과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다가와 커피 리필을 좀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앞에 앉은 고객이 아니요, 그만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거절했는데 종업원은 밝은 얼굴로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쁜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커피에 대한 거절을 했는데 왜 종업원은 기분이 상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속에 잠기다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 고객은 커피숍 종업원의 인격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커피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늘 보험 세일즈를 하려고 고객을 찾아 보험 상품을 권했을 때 고객은 나의 인격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보험 상품에 대한 거절을 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보험을 하면서 수많은 거절을 당했을 때 상처받고 또 상처받은 이유는 내 자신을 거절했다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절에 대한 문제를 완전 해결했습니다. 보험 상품을 설명하다 거절당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나의 인격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보험 상품을 거절했다는 생각의 전환으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서 더 많은 상담을 하게 되었고 더 많은 거절을 받았지만 또한 더 많은 계약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그것이 과연 심각한 문제인지 그 문제를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온실 속 화초와 같습니다. 온실을 벗어나면 곧바로 죽어버리는 화초가 되시겠습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차가운 눈을 맞아도 꿋꿋하게 서 있는 대나무가 되시겠습니까? 시련도 많이 당해보고 고난도 많이 겪어보면 어줍잖은 문제와 고난은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작은 문제만 생겨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문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거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당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절대로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 속에는 위대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꺼내보지 못했을 뿐이고 적절한 기회가 되면 당신의 꼭꼭 숨겨져 있는 잠재력은 폭발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나중에 하는 것은 늦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해야 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공자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매일 운동하고 매일 성공자들의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굳어져 있는 당신의 생각과 몸이 반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 수 있겠지만 성공자의 마인드와 몸으로 변해가는 당신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먼저 당신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더 이상 능력 있는 당신을 시궁창에서 헤매도록 내버려 두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회는 다음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더불어 성공에 관한 책들을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실패하기, 더 많이 실패하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같은 실패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 사실 애플에서 퇴출당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을 탄생시킨 그가 자신의 회사에서 퇴출당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실패를 겪고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에서의 퇴출 경험은 정말 쓰디쓴 약이었지만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이었다.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의 길을 달려온 스티브 잡스에게도 실패의 경험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패의 경험 그 자체가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실패를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패해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나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보통 사람들은 계획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고 정작 그것을 실행할 때가 되면 실패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시작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더 많이 실패해야 합니다. 자신이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고 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경험과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저도 토지 투자를 할 때 부동산과 관련된 어플과 사이트를 이용해
통해 땅을 찾아보기도 하고 아는 공인중개업소 사장님들에게 소개를 받을 때도 있지만 관심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그 지역의 이장님들과 원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예상치 못한 좋은 땅을 소개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좋은 땅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찾아 나설 때 더 좋은 땅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받는 모든 땅이 좋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는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땅을 사면 안 되는지 좋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에 더욱 값진 경험이 됩니다. 둘째, 실험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기.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단번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실패는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아픈 실패의 경험이 나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성공하기 전까지 실패가 아니라 계속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중요할 때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 더 많이 실패에 대한 경험을 해보아야 꼭 필요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다. 만약 무언가 실패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혁신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소기 업체 다이슨도 5년간 5126번 실패하고 5127번째 먼지 봉투가 없는 진공 청소기를 만들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다이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해서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비겁함을 두려워하십시오. 지금까지 성공자들의 경험을 보면 실패 후에 오히려 더 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든지 실패를 하면 다양한 실패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하고 실패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됩니다. 반면 너무 쉽게 성공을 맛보는 경우 작은 실패들에 관대해짐으로써 학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실패에 대한 인식과 반응의 차이입니다. 셋째,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아무 경험이 없는 당신이 새로운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갈등도 생기면서 겪어보지 못한 문제 앞에 멘탈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당황스럽게 하겠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구름 속에 태양이 가리워져 있지만 구름이 걷히고 나면 찬란한 태양이 수고한 당신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나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세요. 버티면 기회가 옵니다. 포기하면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기회와 경험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나가려고 하거나 부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마음보다는 도전 자체의 배움을 경험하는 것이 당신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하거나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도전하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아주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배우면서 요령을 터득해서 많은 교훈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 결국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전에 생각해보면 수많은 실패와 잘못된 출발점, 물거품이 된 노력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실패를 겪고 주저앉아 포기하기 마련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피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며 즉시 행동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꿈꾸고 있다면 실패를 기본적으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의 실패가 있기에 인생에서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도 견딜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는 내성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갈 때 지금보다 더 강한 당신이 만들어집니다. 실패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맞서서 대항할 때 당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믿고 격려하며 박수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책을 읽으면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실생활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듣던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문제들에 직면하고 심리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대인관계적인 모든 갈등이 노출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책은 저의 해결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책들은 자신의 필요와 취약점을 보완해 주거나 때로는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하고 몰랐던 지식을 알려주기도 하며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고 새로운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다양한 주제의 훌륭한 책들이 있기에 배우려는 의지에 따라 전문가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책은 길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에 부자가 되려면 책을 꼭 읽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투자자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 채널이나 유튜브 방송 같은 곳에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지만 영상은 지나가 버리면 반복해서 잘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도 재방송률은 시청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 활자로 되어 있는 글씨를 눈으로 익힐 수 있고 영상처럼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읽다가 다시 지나간 페이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몰랐던 지식들을 익혀가는데 책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한 권의 책 속에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두세 장으로 압축시키고 생각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읽게 되면 지연이의 핵심 내용을 내 것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동산 관련 지식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기에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고 책을 통해 미리 공부를 해야 나중에 전문가들의 강연이나 세미나에서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됩니다. 미리 공부하지 않고 의욕만 앞서 부동산 투자 세미나 같은 곳에서 강연을 듣기만 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나 절차를 이해할 수 없어서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들 중에 묻지마 투자라는 것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운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은 투자라고 이야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부터 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투자는 첫눈으로 잘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투자를 절대로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분석하고 경험하고 투자해야 하는데 한 번도 투자해보지 않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것입니다. 책은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보물창고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책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저자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간접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도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합니다.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생각처럼 될 수 있을지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집을 지을 때 3차원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제품을 만들 때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고 작업 공정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투자 시뮬레이션은 바로 책을 통해 미리 해본 사람들의 사례를 간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다 보면 간접 경험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쌓입니다. 지식이 쌓이면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반복해서 대화하다 보면 지식의 커리어가 쌓이고 지식의 커리어가 쌓일수록 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모두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투자자는 책을 통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보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미디어나 영화보다는 책이 동기부여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나 영화는 고작 2시간이지만 책은 정독하려면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만큼 저자의 감정적이고 섬세한 부분까지 책에 담겨 있고 저자가 의도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더 큰 동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진한 감동을 느끼며 또한 힘을 잃고 절망하고 있을 때 책을 통해 다시 일어서고 성공한 저자들의 스토리를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프랭크 베터거의 실패해서 성공을 하는 책은 영업하면서 힘이 들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책입니다. 이 책을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읽고 중요한 것은 발췌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다시 구입해서 또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책은 한 사람의 인생 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다시 사업을 진행해서 성공한 스토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책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책은 성공한 사람들이 더 자주 보는 사막의 갈증을 풀어주는 오아시스입니다.
넷째, 투자자는 책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책을 읽다가 갑자기 지난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고, 책을 읽다가 한동안 멍하니 생각하게 되고, 책을 읽다가 저자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 의문을 제기하고, 책을 읽다가 반성하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기도 했던 경험 말입니다. 이처럼 책은 상상하게 만들고,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게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책을 통해 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여러 책의 저자들이 기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책은 상상력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런 책들이 독자들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고 교양 있게 만들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책은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큰 유익을 주기에 투자자라면 더 나은 투자를 위해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